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있었고, 요 철도, 여기 유럽의 모스크바로부터 이 빨간 선 있죠? 요 끝에 여기 오면은 여기가 동쪽, 요 끝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요게 흑룡강, 아무르강 따라서 이렇게, 요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본 노선이고, 나중에 요거를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가 획득한 게 요겁니다, 요거. 요 치치아를 만조리를 거쳐가지고 여기 블라디보스톡까지. 요게 만주 횡단철도입니다. 트랜스 만주리안 레일웨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확보를 한 것이 청일전쟁의 여파예요. 청일전쟁의 여파로 일본이 요동반도 차지하고 대만 할양한다 그랬잖아요. 또 배상금 2억 량을 또 청나라부터 걷어냈습니다. 배상금 2억 량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십 배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청나라는 어떻게 돼요? 재정이 거꾸러지고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은 조선은 붕괴되고 청나라는 망해가고 일본은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갈림길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러시아가 개입을 했고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해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해 오는데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고 만주를 여기 요동반도의 교두보를 확보되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중이었는데 이거 일본군이 가서 파괴하면 끝나는 거죠.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진출할 길이 없어요. 이래서 러시아가 개입을 했고 프랑스는 로블 동맹, 독일은 로블이 개입하니까 개입 안 하면 나중에 전리품을 확보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입을 한 결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 산동반도에 웨이하이웨이, 그 다음에 그 칭따오 있죠? 그 부산물로 독일이 이거 확보하고 그럽니다. 열강이 이제 천국을 분할하게 되는데, 청도 맥주가 유명하죠? 독일 맥주. 그때로부터 인연이 됩니다. 자, 어떻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조선왕조 개국 기념, 또 임진왜란 발발로부터 임진왜란 극복한 그 기념, 또 하나는 청일전쟁으로 조선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나라가 꼴깍 넘어가는 상황에서 삼국간섭에서 기사회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 것이 바로 이 경애루의 연회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 많이 생략을 하고, 요 때의 전경을 마침 공식 기록에는 없는데 개인 기록에 나와 있어요. 바로 현장에서 서양인들이 많이 쓰니 그 당시 이제 거의 국제 무대에서는 영어가 프랑스도 많이 쓰였지만은 서울 현지에서는 영어가 거의 뭐 공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윤초라는 분이 통역관으로 그 당시에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내렸던 비가 다행히 왕조 창건 기념 행사에 맞춰 멈췄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결과 하궁, 경회를 얘기합니다. 서머 팰리스. 온갖 등으로 장식된 매우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오후 3시에 폐하가 외교단 일행을 접견했다. 5시에 왕후는 외국 공사들의 부인들과 조선의 대신들과 협판의 부인들을 접견했다. 그리고 연회는 본격적으로 밤에 주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8시에 경유리에서 만찬이 베풀어졌다. 일본, 청, 조선 그리고 서양풍의 등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다. 아마 요즘 뭔가를 뮤지컬이나 드라마, 영화를 만든다면 경애루의 마지막 연회 한 번쯤 만들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큰 두각은 병풍을 이용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큰 쪽은 조선과 외국의 신사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작은 쪽은 부인들이 몰려 있었다. 예정된 시간에 폐하가 짧은 연설로 축하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폐하는 자리를 물러나 하객들이 축하연을 편안히 즐기도록 했다. 또 여성이 모여있는 방에서는 왕후도 또 일정 연설을 하고 일찍 자리를 물러섰다. 모두가 연회를 즐겼다. 연희의 무용, 음악, 노래 등은 모두 조선식이었다. 아마 조선 왕조 때의 여러 궁중에서 어떤 그 연회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상세하게라도 기록을 남긴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소재 찾느라고 박물관에 고궁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 뭐 이런 데서 그 학예연구사들이 많이 찾는데 개인의 일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윤치호 선생의 일기는 바로 이런 점이 그 매력입니다. 뭐 정말 60년 동안 그 일기를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현대 개인이 남긴 기록 중에는 제1의 그 특급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방에서 특급 자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든지 서울의 정교 뭐 이런 분이 쓴 대한개년사라든지 윤여정의 한날 풍은 기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야사급이 많아요. 야사급은 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찌라시가 소문이 빨리 퍼져요. 그런 걸 토대로 그건 재미있어요. 전파력도 빨라. 그런데 윤치호 이 양반의 일기에는 찌라시도 일부 이런 헛소문이 돌더라 하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정서에 가까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치호 일기가 번역돼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좀 인내를 갖고 읽으시면은 60년의 우리 근현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연애가 진행이 됐는데 이 연애가 끝나고 34일 뒤에 경복궁에서 경복궁 후원에 저쪽에 가면 향원지 연못이 있어요. 향원정이 그 목 가운데 이제 정자가 있고 그 뒤에 건천궁이 있는데 이 건천궁은 국내의 또 다른 궁이에요. 요거 1873년 고종이 이제 직접 정사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에 이제 지었는데 여기에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렀어요. 뭐 대신들도 만나고 외국 사절들도 거기서 접견을 하면서 근정전 뒤에 이제 사정전이 있고 뭐 강령전이 있고 그랬죠. 거기서 지무 보던 거를 바로 건천궁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명성황후가 일본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불과 34일 뒤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선은 대안적으로 바뀌고 결국 조선왕조 500년 동안 모든 연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경혈해서 열린 연회는 1895년 9월 4일 이것이 마지막 연회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아주 그 자축하듯이 기쁨에 겨워서 아마 고종이든 명성황후든 대신들이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거 나라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순간 그 잠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얼마 안 돼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이런 비극이 참극이 벌어졌어요. 10월 8일 새벽 아침에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5시에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거는 알렌 공사라든지 힐러 영국 영사라든지 웨베르 공사라든지 이 사람들 총소리가 나니까 뭐 정동에 주로 있잖아요. 그 각국 공사관이. 총소리가 딱 들렸는데 모두들 정확히 5시라고 기록을 했어. 그러고서 총소리 듣고 그 다음에 궁중에서 이범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주미공사, 주유럽, 주러시아 공사 지내고 그 아들은 그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휘종. 그러니까 미국, 유럽, 러시아 주재 공사로 3년씩 가 있었는데 그 3년씩 영어를 3년 익히고 불어를 3년 익히고 러시아를 3년 익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영어, 불어, 러시아를 잘하는 이휘종 불과 23살입니다. 헤이그 특사로 가서 헤이그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청년이 우리의 어려운 하소연을 했죠. 그런 인재가 거의 그 한 사람 정도, 한두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아버지인 이범진, 그 이범진의 아버지는 또 누구야? 흥선대원군 시절에 천주교도 박해하는데 그 대장으로 나선 포도대장 이경하입니다. 어쨌든 그 이범진이라는 이분이 고종의 총신이었고 명성황후에 또 신임을 받았고 근데 헐레벌떡 뛰어와서 각국공사관에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궁궐을 들어가다 보니까 궁궐문 앞에 이르렀는데 광화문 앞에서 칼차는 일본인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야. 이런 것을 목격하고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궁중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느냐. 영국 영사 힐러가 사건 발생 이틀 뒤에 보고를 했어요. 또 미국 공사가 그 당시에 실인 뭐 휴가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알렌이 대신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왕후의 처소는 민간인 복장의 일본인 패들에 의해 습격당했고 궁녀들은 이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 폭력을 당했으며 마루로부터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잔혹행위는 일본인 장교와 경비병이 보는 앞에서 오로지 일본인들만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리고 서너 명의 궁녀들이 살해된 것이 분명하다. 수십 명이 그 시신들을 보았으므로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고 영국 영사가 보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렌은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오코루에서 궁녀들과 함께 피신해 있던 왕후는 바로 앞에서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칼을 맞고 쓰러지는 순간 마루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 뒤쫓아 나온 자객들에게 잡혀 쓰러졌고 곧이어 만행이 자행되었다. 그 패거리들은 다시 방에 들어가 왕후와 용모가 비슷한 궁녀들을 골라 살해하였다. 이때 거의 절명 상태에 있던 왕후가 의식을 되찾아 신랄 같은 목소리로 누구를 불렀겠어요? 여성들이 최후를 맞으면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찾겠죠. 딸이 있으면 누구를 이름을 부를 테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 이름을 부를 테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그게 어머니의 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태자를 소리쳐 불렀어요. 왕태자가 안전한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자 안에서 이 목소리를 들은 자객들이 달려나와 다시 왕후를 짓밟고 거듭 칼로 찔렀다. 그리고 방 안의 궁녀들을 하나하나 끌고 나와 왕후의 시신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때 왕후가 그 계단에 쓰러져 하늘을 보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모두들 꼼짝을 못하고 있죠. 쥐죽은 듯해요. 그런데 일부 이제 야사 같은데 이렇게 책들을 쓴 거 보면은 궁중에서 궁녀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아우성이었다는데 그거는 전부 넌센스입니다. 궁중에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쥐죽은 듯이 조용한데 모두들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왕비는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절명한 거죠. 근데 이때 그 많은 궁녀들, 그 중에 이제 의녀가 있죠. 의녀가 나서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숨 내놓고 잘못하면 칼 맞아 그냥 현장에서 직사하는데 이게 일본 자료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고 우리 쪽은 직접 현장에서 이걸 기록을 보고서 남겼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못 남기고 서양인들이 이걸 남겼어요. 근데 러시아 자료가 또 있어요. 왕후는 자상을 입었으며 칼로 찔렸다 이 말이죠. 죽은 사람처럼 넘어졌다. 그리고 왕비를 나무반 위에 눕혔으며 담요를 감싸서 궁궐에서 나갔다. 얼마 안 있어 바로 거기서부터 가까운 공원, 그 바로 녹원 숲속입니다. 그리로 운반한 뒤 왕비의 몸 위에 자잘한 불쏘시개를 던졌다 서기도 붙고 그랬죠. 온몸에 등유를 부어 태워버렸다. 비록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던 왕비를 불살라버린 것이다. 왕비는 고통 속에서 머리와 팔을 땅속에 묻어 불을 피하려 하였다. 영미 자료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아마 숨이 붙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록 정도 나오는데 러시아 자료에서는 아주 이 참혹한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은 일본을 굉장히 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과장됐나 아니면 사실일까 이런 정도 제가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체로 상황은 비슷하죠.